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엊그제 저희가 이 새해 첫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1월이라고 하면 한 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텐데 여러분의 1월은 어땠는지 또 김도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일 하랴 또 무술년 맞아서 개인적으로 세웠던 계획이 있는데 주 단위, 월 단위로 차곡차곡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네. 먼저 1월 31일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 올해 이 무술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번 올 한 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또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생방송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알려드려야죠. 네. 오늘의 문자 키워드 1월 평가 보고서.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을 통해서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아직까지 잘 지키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또 재정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가만 할 수 없죠. 이뿐만 아니라 1월에 있었던 좋은 일, 잊지 못할 추억들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많이 기다리면서요.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통주에 빠져 사는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의 술사랑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죠. 마시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빚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전통주.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 술을 빚게 된 서승권 씨. 그가 사랑하는 전통주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술 빚기에 한창인데요. 아유, 가정집에서 술을 만든다는 거. 오, 맞네. 저기, 선생님 계세요? 저기, 선생님 여기서 술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든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어서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술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에 해당되는 거죠? 이 술을 빚으려면은 쌀과 누룩과 물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네. 그 중에 이제 누룩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쌀이 여자라면은 누룩은 남자. 남자. 그리고 그 물은 중매쟁이. 그 세 가지가 만들어져야 들어가서 섞여져야 이 술이 되는 거예요. 조화가 좀 잘 맞아야겠네. 그럼요. 우리 친구는 남자니까 좀 거칠게 다뤄도 되겠네요? 그래도 뭐. 자, 이렇게 해갖고 주먹 꽉 줘봐요. 줘갖고 이렇게 딱 던져갖고 네. 안 깨질 정도로만 딱 해야 돼. 물을 들어가야 돼. 전통주를 빚는 일은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룩을 만드는 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수고조차도 그에게는 술 빚기의 즐거움입니다. 뒤꿈치를 밟아주세요. 꼭꼭 밟아라. 꼭꼭 밟아라. 꼭꼭 밟아라. 제가 또 남자랑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가까이서 춤추는 건 처음이라서 나도 처음이야. 기분 어떠세요? 여기야 별로야. 이걸로 이제 무슨 술을 만들죠 저희가? 이거 석탄주. 석탄주. 그렇죠.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엄청 독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향기롭고 맛있고 네. 차마 맛있어갖고 차마 삼키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잘 나가는 식당 요리사였던 서승권 씨. 우연치 않게 전통주 강좌를 신청하면서 술과의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취미로 시작한 전통주 빚기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쌀 씻는 것은 백세라고 했어요. 백세요? 네. 무슨 뜻이죠? 많이 씻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라는 거예요. 꼭 100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좋은 술을 빚기 위해 수백 번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그의 전통주 사랑. 덧술에 필요한 고두밥 짓기도 이제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고도가 잘 되려면은 네. 밥 아래 이렇게 줄이 생기고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좀 먹어볼래요? 예. 예. 고슬고슬하네. 그렇죠. 물은 고도밥이 돼야 효모들도 먹고 아주 좋아합니다. 찰떡을 씹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 고도밥을 쪄야 네. 술이 잘 됩니다. 맛있다. 틀리죠? 내가 술도 잘 빚지만 네. 고도밥도 잘 짜. 약간 좀 자기 자랑 잘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요즘 자기 피하는데. 술 빚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부지런함이라는데요.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에 철저한 위생 관리도 술 빚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거 치댄다는 것은 네. 밑술과 고도밥을 꼭꼭 눌러줘 갖고 네. 이 밑술의 그 누른 물이 쌀 안으로 골고루 들어가게 해주는 목적이에요. 이 덩어리진 것들을 지금 다 그러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풀면서 살살 눌러줘. 하다 보면은 느낌이 점점 바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치대는가. 네. 이거 아는 데를 3년 걸립니다. 쉽지 않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네. 그럼 온도 변화가 많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갖고 치대는 정도가 좀 틀려지거든. 수십 번,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완성된 그의 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약이 되길 바라며 술이 잘 익기를 기다립니다. 그리도 좋은 술 석탄주.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지요. 관광객들에게 전통주를 알리는 일도 그의 일과입니다. 멀리서 오셨죠? 이 전주에서 만드는 그 우리 술, 전통술 한번 맛을 보시게요. 자, 옳지. 조금씩만 때려드릴게요. 원래 먹던 소주나 맥주 같은 건 약간 역한데 이거는 역한 맛이 없어요. 전통주는 처음 먹어보는데 올라오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오늘은 발효실에서 3개월 이상 숙성을 거친 술이 세상에 나오는 날입니다. 사과향의 향취와 꿀물 같은 단맛, 그리고 혀 끝에 착 달라붙는 감칠맛을 지닌 석탄주입니다. 오늘 저 옆에 있으면서 뭐 누룩 바른 것도 그렇고 치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빚는 것도 그렇고 어느 거 하나 좀 쉬운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석탄주는 쌀양 대비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간 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쉬어져. 그래갖고 술 빚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그럼 안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댈 때 치대는 정도, 그리고 발효실에 들어가고 온도 관리, 그 두 가지를 철저히 하면요, 좋고 향기로운 술이 나옵니다. 그만큼 또 까다롭기도 하고 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석탄주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석탄주는 이름값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값? 아낄석, 삼백탄자예요. 참 아까워서 먹기가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아 힘들게 만들지만은 한 번에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너무 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통주에 빠져 16년간 술빚기에 매달린 서승권 씨. 그의 뒤에는 묵묵히 그를 지원해준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하고 가지만 어머님은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서 항상 옆에서 보시잖아요. 그 술에서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 전통주를 한다는 게 술을 빚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원치는 않았는데 이제 본인께서 워낙 좋아하시고 그냥 심취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술을 빚을 때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좋은 기가 들어가서 맛과 향이 좋은 술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이 좀 나시겠어요 이제는? 아무래도 힘이 나죠. 그냥 그전에는 영업한다, 뭐 한다 하면 바쁜데 술 배우러 간다 그래갖고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묵묵히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또 이렇게 좋은 우리 그 전통 고유의 술을 만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이들이 정말 이 전통주를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이 성탄주 말고도 앞으로 또 뭐 만들고 싶은 술이 따로 있거나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나무에서 피는 꽃 여러 가지 꽃을 넣어간 것을 갖다가 백화주라고 그래요. 네.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술. 그걸 좀 앞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 꽃술 딱 만드시면 제가 또 안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찾아와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사람들에게 이로운 술이라 자부하며 오늘도 전통주를 빚는 서승권 씨.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약으로 자연의 이치를 표현한 풍류로 전통주를 노래하는 그의 권주가가 널리 울려 퍼집니다. 네, 전통주 이야기를 하실 때 얼굴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셨는데 취미로 시작했다는 전통주 빚기가 인생 2막을 열어줬네요. 네, 술이라는 말이 원래 물 속에 불이 담겨 있다는 이 수불이라는 말이 변형돼서 나타난 말이잖아요. 네. 왜 술을 발효를 하면 열이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우리 주인공의 삶에 이 전통주가 뜨겁게 찾아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는 꽃향기를 머금은 백화주를 빚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그의 꿈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생방송부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1월 평가 보고서. 네, 샵 1991번으로 제출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유독 추운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한 달은 그 어느 해보다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추웠던 그런 추운 달로 기억하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여행의 달로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주말 동안 이곳저곳 다 다녀본 것 같은데요. 네. 뭐 산천어 축제도 가보고 덕유산도 등산을 해봤는데 이런 주말 여행을 2월, 3월도 계속해서 아예 무술년 전체를 여행의 해로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추운 달, 여행의 달, 뭐 의미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1월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이 전주를 대표하는 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한옥마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한옥이 주는 아름다움과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주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이 한옥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한옥, 지금 만나보시죠. 나를 감싸주는 한 잔의 차처럼 언제나 찾아가실 수 있는 고향이 되어주는 따뜻한 집. 이 집은 저한테 그러니까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그런 의미예요, 저한테는. 이 부부의 오래된 집과의 동행을 함께합니다. 먼발치 금강을 끼고 있는 부여 합송리. 이 오래된 마을에 리나가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시골이 좋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만나는 부부가 더 기대가 돼요. 이 집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이 맞아요. 반가일 리나가 찾아간 집은 전통 한옥인데요. 나무와 흙, 자연으로 지어진 갈색의 한옥은 언제나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석가래로 이어진 겹쳐막 끝에 길게 걸린 겨울볕이 집안에 가득 드는 포근한 집. 이게 바로 한옥이죠. 예스럽고 단아한 이 집의 주인장, 조훈, 김수진 부부는 원래 서울 토박이라는데요. 어딜 봐도 딱 이 집을 닮은 부부는 연고도 없는 부여에 집 하나 보고 왔다네요. 솔직히 저희가 뭘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뭘 하려면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성격이었는데 이 집은 정말 딱 한 번 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보러 가자 했는데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연애에서 네. 그 여자에게 반해서 뭐 결혼하는 것처럼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딱 이거 하나만 보고 석가래하고 대들보만 보고 이 집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집에서 사신 지 그럼 몇 년 되셨어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그냥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 집을 고친 건 20개월. 20개월 동안. 네. 아니 지금 원래 이대로 사시는 건 아니었어요? 네네. 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만 2년 전 빈집으로 방치되었던 이 집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주를 알아보았던 걸까요? 부부는 직접 복원에 나섰습니다. 벽을 부수어 대청마루를 살리고 시멘트를 벗겨 흙벽을 찾으며 일일이 부부의 손으로 복원해 나간 것이죠. 경험도 없는 집을 고치겠다는 결정, 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차피 기촌을 생각한 건데 좀 젊었을 때 내려가서 힘이 좀 있을 때 정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피성은 아니고요. 도피성으로 온 건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앞당겨졌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서로 재미있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제 등 뒤로 햇살이 이렇게 깊게 들어와도 이게 따뜻하잖아요. 등이. 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눈이 띄는 건데 말씀하시기 전에 뭐 햇빛이 들어오네 그냥.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더 좋아요. 저희. 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언제든 반가이 나를 맞아주며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 아닐까요? 오늘 리나는 오래된 집에서 그런 따스함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옥의 멋에 취해봅니다. 처마 끝에서 울리는 은은한 종소리며 누군가 열기를 기다리는 문고리까지 시선이 닿는 모든 것에 마음이 갑니다. 멋있죠?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옥에라도 이런 누마루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거는 보통 옛날에 말하는 99칸짜리 양반집에나 이제 가끔 있는 건데 이렇게 대청마루 말고 좀 더 이제 한 단을 높여서 이제 보통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하죠. 차를 마시면서 앞에 경치를 보면서 뭐 시를 논하는 이제 여름에는 이 문을 전부 다 떼면 이제 바람이 통해요. 보통 한옥은 그게 백미거든요. 근데 대청마루에 이제 낮잠 자는 여름바람 살살 에어컨 바람 말고 자연 바람. 사모님이 주무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눕는 거 눕는 거. 이 집에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여기는 솔직히 올라가기도 으야! 슬리퍼 신으세요. 네. 발 씌우시고 조심해.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해요. 고래 등뼈 같은 석가래 천장이 숨어있는 다락방. 이곳에 올라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약으로 쓴다는 피마자 기름을 그렇게... 한번 내 집이려니 생각하시고 한번 정상을 갖고 한번. 기름칠 나선 리나 열심히 발라주는데요. 나무는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야 벌레도 꼬이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와 근데 보람이 있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네. 집이란 게 사실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건데 그걸 얼만큼 자기가 관리를 계속 해주고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집보다 특히나 한옥은 그게 더해요. 전통 가옥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모습을 찾고 매만지며 이 집의 숨은 가치를 찾아낸 것인데요. 주방을 차지한 안주인만이 아는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답니다. 딱 한 가지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 시간이 들여지는 나무 색깔. 그거는 도저히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외부하고 이제 여기
주방하고 이제 나무 색깔도 또 틀린 게 이 불을 떼셔가지고 이 불 끓음이 올라온 거라 부엌 이 나무 색깔은 정말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저 그을음도 가치를 알아주는 안주인 덕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습니다. 안채를 찻집으로 운영하면서 옛것이 주는 정감에 멀리서도 찾는 이들이 있는데요. 손님들 표정이 편해도 너무 편해 보이네요. 손길을 닿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정성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통 그대로 살린 집 예전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던 그리고 봤던 아파트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대부분 다 아파트에 갇혀 사니까. 일반 커피숍도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로 통하고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마시기에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모이는 곳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법이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고향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건 뭐 3, 4일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공사 방법, 뭐 재료 그런 걸 연구하는데 한두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그런 힘든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처럼 고생 안 하게 저희가 20개월이 걸렸으면 그분들은 한 6개월 만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받은 게 많아요. 여기서 재능 기부로. 네. 서각해 주신 분이라든지 뭐 캘리 해주신 분들이 저희 현판, 간판 같은 것도 써주시고 재능 기부 해주셨거든요. 또 받은 만큼 저도 베풀어야죠. 참으로 귀한 인연들이 부여에서 이어졌고 한옥은 풍요의 멋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둘 집을 찾아오고 집은 그들에게 고향집이 되어줍니다. 한옥은 사람의 온기가 꼭 필요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여러분들이 와서 안에서 온기도 좀 넣어주시고 땅도 밟아주시고 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한 번씩 이런 나무들도 만져주시고 해서 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20개월 동안 부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것은 그들의 고향입니다. 하나하나 본래 가진 품성을 찾아 집도 사람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곳. 이만한 집이 세상 또 어디 있겠어요. 20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부부가 함께 완성한 한옥집 만나보셨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한옥집이야말로 시간이 고생한 부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롯이 이 부부의 힘으로 완성된 집이다 보니까 네. 집안 구석구석 이 추억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직접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이젠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 속에서도 그 한옥이 갖고 있는, 한옥이 품고 있는 따뜻함까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손때 묻은 한옥집에서 앞으로는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들 나눠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며칠 후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전 세계인의 이목이 강원도 평창에 머물게 될 텐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열리는 이 패럴림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생방송 B에서는 패럴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거는 생각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 악물고 뛰어봤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요. 그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화창한 주말 오후 네. 제작진을 맞이하는 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혹시 국가대표 김대중 선수신가요? 예, 맞습니다.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대중.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밴쿠버, 소치에 이어 올해 평창까지 3회 연속 태극마크를 단 전문가인데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맹훈련으로 부산과 강릉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 모두가 그렇게 영상을 보고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하거든요. 올림픽 본무대에 가서는 그런 실수 하나하나가 곧 잘못하면 실점으로 이어지니까. 아, 이게 다 장비인가요? 예. 그런데 어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모든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거의 같은 모습일 거예요. 자기 몸보다도 큰 장비 가방에 자기 모든 거를 갖고 이렇게 큰 가방을 끌고 다니는 게 다 똑같을 겁니다. 일상이 어려움의 연속. 장애인 선수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저희 비장애인 아이스하키하고 장애인 아이스하키가 크게 틀린 부분이 만들어진 썰매라는 거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양다리 절단 선수들은 이렇게 앞에 막힌 이제 이게 바스켓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몸이라든지 여기 앉아서 타게 됩니다.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로 살아온 지 어언 14년. 장애를 극복하기까지 숱한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게 어디 가서 자도 좀 창피한 얘기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고 날 때 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경찰관이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5톤 트럭하고 정면 충돌했대요. 정신이 들어서 제 상태를 딱 봤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한 건가 진짜. 멍해가지고 가만히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꿈 많던 22살의 청년 김대중. 철없던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두 다리를 잃은 그는 꿈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때 꿈이 호텔리어였었죠. 들어가는데요.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지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자신과의 싸움. 눈물로 쌓아 올린 인내의 시간은 마침내 그의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아주었습니다. 풀로 착용한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 유니폼을 다 입은 상태입니다. 이 썰매를 타고 하는 그때 느낀 게 빙판 위에서는 정말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인데 특히 장애인 아이스하키로만 거의 14년, 13년을 살았어요. 아이스하키는 제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죠. 8년 전 한 장애인 강사 모임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아내 이찬숙 씨. 아내는 그에게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칠까봐 이제 상대 선수랑 이렇게 몸 부딪힘 있고 하는데 다칠까봐 그리고 또 신랑이 또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제 그 운동을 즐기는 건 좋은데 상처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완전하지 않기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부. 우리 둘 다 장애인인데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너무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우리들의 이런 장애도 이해를 해주고 물론 더 커보면 알겠지 또 틀려지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느 가족 못지않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길을 나서는 김대중 선수. 모든 걸 혼자 해결하다 보니 재미난 지혜도 터득했다는데요. 이렇게 타요. 휠체어를 싣기 위해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능수능란하게 휠체어를 싣고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지금 휴식 기간이긴 한데요. 휴식 기간에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웨이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헬스장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3월 평창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잦은 운동인 만큼 평소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잘합니다.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감히 흉내를 못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경스럽죠. 웃는 얼굴로 운동기구를 들어 보이지만 계속되는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으로 육체에 지지 말자요. 육체가 힘들다고 정신까지 지면은 안 된다. 힘들고 그래서도 해냈을 때 그때 성취가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김대중 선수.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예. 입이 귀에 걸리시겠어요. 요렇게요? 한비 씨, 한별이, 김선준이요. 가자. 자, 안녕히 가세요. 가십시오. 아빠가 싱싱카 갖다 놨는데 1층에서 1층에 싱싱카 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그래. 빡빡한 훈련 일정 탓에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선준이 아빠 올림픽 나가는 거 알아?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아저씨 보고. 아이스하키. 어떻게 아이스하키 해요? 뭐라고? 아이스하키. 아저씨는 아이스하키 안 해. 누가 아이스하키 해? 아빠. 아빠가 아이스하키 해? 국가대표 훈련 갔다 올게 하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 뭐 어디 갔다 오는데 그래서 그때 아이스하키 하는 거야 하고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큰 놈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힘든 훈련을 버티게 하는 김대중 선수의 보물들. 아이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오늘 더 힘을 내봅니다. 더 탈 거지? 조금만 더 타 그래.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그날 저녁. 반가운 얼굴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부산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요. 친구가 갑자기 그 국가대표가 치는 바람에 저희들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 부산에서도 국가대표가 나온다는 게 엄청난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죠. 한번 오셔서 다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꼭 좀 봐주시고 응원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장애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된 김대중 선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향한 열정을 응원합니다. 평창 올림픽 화이팅! 김대중 선수 화이팅! 네, 정말 이 선수야말로 밴쿠버 대회부터 소치 또 평창 올림픽까지 정말 베테랑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슴에 붙인 또 태극마크가 참 멋져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국가대표 저희가 정말 절실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1월 평가 보고서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332님 문자입니다. 신년에 다짐했던 금연, 지금까지 잘 실천 중입니다. 딸이 담배 냄새 안 난다고 매일 뽀뽀해주네요. 금연 진짜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담배를 안 피는데 이럴 때 정말 찾아오지 말았어야 할 인연.
흡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굳이 필요 없어요, 이런 인연은. 네. 그렇기 때문에 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딸이 뽀뽀도 해주고 하니까 정말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따님 뽀뽀 매일매일 받으시려면 이 금연 약속 계획 쭉 지켜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도 몇 년 전에 금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뽀뽀 선물을 못 드렸는데 이 3332님 문자를 보니까 저도 늦었지만 한번 뽀뽀 선물 드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10년지기의 우정이라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연은 과감히 절연을 하시고 이 딸아이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무술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0605님 문자입니다. 멋진 바리스타가 되는 게 올해 목표였는데요. 1월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 이렇게 노력하면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겠죠. 아, 우선 축하드립니다. 1월에 목표 달성을 이미 네. 하신 거잖아요. 아,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보고 싶은 게 네. 혹시 학생이시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 커피숍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직접 이 마음껏 실력을 뽐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연습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저희도 참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에 예쁘게 라떼 아트 또 배우시면 이미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뷰 이렇게 한 글자라도 적어서 저에게 사진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그렇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네. 날 좋을 때 불쓱 저희 둘이서 방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일 갈 수도 있어요. 네, 자격증 축하드려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9592님 문자네요. 2018년 신년 계획으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아자 아자 화이팅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저기 아래서 사진 찍고 계신 분 아니신가요? 아니, 네. 아니요. 저기 멋진 분이 계시잖아요. 아유,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네, 부러워서. 아니 근데 저는 도대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영원히 저는 운동을 게을리할 것만 같아요. 아니에요. 유진 아나운서는 훌륭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죠? 이 헬스장이 한 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달이 1월이라고 합니다. 이유 왠지 아시겠죠? 이 작심 한 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네. 한 달이 여름까지, 여름이 겨울까지 해서 이 무술년을 꾸준히 운동해서 멋진 몸매 계속해서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7387님 문자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큰일을 했어요. 첫 뒤집기 성공. 뒤집기 축하해, 우리 아기. 이거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요. 네, 아니, 뒤집기 아기- 성공이라고 예쁘게 달았는데. 네, 그리고 아기 얼굴도 정말 힘차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술년의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눈 동그랗게 뜨면서 네. 이제 다음 거는 뭐지? 아마 다음이 이제 일어서기, 그런 다음에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러니까 저도 조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 7387님 아마 1월 평가 보고서 이미 빼곡하게 어떻게 뒤집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어서고 아빠, 엄마 할 때도 저희 생방송표로 이렇게 아기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면서 긍정 에너지 더욱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생방송뷰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895님 문자입니다. 1월 제 점수는 20점입니다. 여전히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네요. 2월에는 더 높은 점수를 갖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5895님은 이 점수가 만점이 혹시 20점이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네, 물론 힘드시겠지만 정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 상사가 또 뭐라고 해도 왜일까? 그냥 이렇게 살짝 관심을 좀 멀리 두면은 스트레스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요즘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해서 네. 주위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하나 찾아가지고 이런 스트레스 떨쳐버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다음에는 문자. 꼭 네. 20점을 넘어서는 점수면 좋겠네요. 좋죠. 네, 5114님 문자 보겠습니다. 1월은 식구들이 모두 감기에 고생한 한 달이에요. 신랑부터 아들, 며느리, 마지막엔 손녀까지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우리 아기 지금 저 링거 꼽고 있는 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안쓰러워요. 아, 그러네요. 저기다가 볼펜으로 이 도원 삼촌이 꼭 낳길 바랄게 이렇게 꼭 좀 적어주세요. 네. 제 기운이 전달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1월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 감기에 독감에 많이들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2월엔 다들 건강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유진 씨가 이 추운 달이라고 꼽았던 게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시고 2월, 3월은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문자. 문자 볼까요? 1078님 문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친구들과 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 힘들게 오른 만큼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올해는 좋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이미 뭐 첫 번째 도전을 성공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덕유산 저도 가봤는데 네. 이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번 많이 왔잖아요. 네. 아이제는 챙기신 거죠? 네,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눈이 와서 좀 더 예뻤을 것 같은데요. 그 기운 가득 안고 2월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좋은 선율을 만들어내는 피아노 조율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악기의 여왕이라는 피아노. 피아노 소리를 좌우하는 사람은 연주자뿐이겠죠. 하지만 그 소리를 더욱 섬세하고 정확하게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 조율사인데요. 그 가운데 연주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감성 조율사 송승호 씨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피아노 소리를 만들기까지 그의 맑고 빛나는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겉에서는 커다란 창고 같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100여 대에 가까운 피아노가 전시돼 있는 곳. 심상치 않은 피아노 소리가 나는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 승호 씨의 피아노 공방입니다. 승호 씨는 해외에서 중고 피아노를 가져다 새 것처럼 수리해서 판매하고 또 조율까지 하는 피아노 아저씨인데요. 주로 음악 전문가들이 고객일 정도로 좋은 피아노 찾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조율하다가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오셔서 몇 년 적금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댁들도 계세요. 그렇게 정말 형편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좋은 피아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망을 제가 전해 들으면 정말로 제가 열심히 소신껏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IMF 시절 조율사로 근무하던 곳에서 나와 300만 원으로 시작한 중고 피아노 가게. 5년 전부터는 직접 공방을 차렸습니다. 한 대에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피아노 스타인웨이를 보유하다 보니 음악인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물론 연주자에게 맞춰 갖고 싶은 소리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국내 정상의 감성 조율사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승호 씨와 함께하는 분들 역시 피아노 공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라네요. 피아노는 평생에 한 번 이렇게 구하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 품질을 요구를 하십니다. 네, 원래 이 악기는 음이 첫째이기 때문에 음을 조중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종업원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는 그의 피아노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판매되는데요. 마침 계룡시에서 예약한 피아노가 출고되는 날, 무려 서너 달 만입니다. 연주자의 연령, 장르, 터치의 세기에 맞는 피아노를 찾아 해외에서 가져오고 또 조율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갖고 손님을 찾아뵐 때 밤잠도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긴장하고 찾아뵀었거든요. 다들 한 분 한 분 예민하시고 좀 특별하시고요. 저도 또 한 대 한 대 그렇게 좀 특별하게 또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피아노가 나갈 때면 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 든다는 승호 씨. 그곳에서도 잘 연주되기를 바라며 떠나보냅니다.
예약한 피아노가 궁금해 직접 공방을 찾아온 손님. 승호 씨 연주를 들으며 소리와 터치를 유심히 관찰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소리를 좋아하세요? 저는 조금 네. 따랑따랑한 소리보다도 네.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음색? 네, 좀 부드러운. 좀 더 포근하게 제가 좀 조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가까운 곳도 있는데 굳이 먼 이곳까지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어떤 피아노가 오게 될지. 그래서 와서 쳐보니까 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더 만족하고 있고 좋은 피아노 덕분에 만나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요. 네.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소리에 대한 믿음도 켜켜이 쌓입니다. 피아노 아저씨 승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아내와 플룻과 클라리넷을 부는 아이들, 그리고 음악 감상이 전문인 승호 씨네는 음악 없인 못 사는 예술 가족입니다. 어느 날 조율을 의뢰를 해서 조율을 좀 해주고 그에 대한 이제 보수를 줬는데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달라고 그랬더니 밥 사주러 이제 나왔다가 이제 깊어지게 됐습니다. 보통 경양식집이나 레스토랑 가서 뭐 이렇게 고기를 먹던가 그럴 텐데 김치찌개를 먹으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참 소박하구나. 피아노 선생님으로 교회 반주자였던 선영 씨와 음악을 하다 친구 추천으로 조율을 하게 된 승호 씨와의 만남. 운명처럼 이끌려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꾸려진 가정. 결혼한 지 무려 20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조율하기 가장 어렵고 또 인정받고 싶은 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이면 뭔가를 이렇게 덮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냉철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장 편하기도 하지만 제가 조율을 해줬을 때 가장 또 어려운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은 오늘 정도의 위치하기까지는 아내의 그런 좀 객관적인 그런 판단도 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율을 못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꼼꼼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20년째 거의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도 이제 고객들 집에 가거나 이러면은 되게 오래 있다 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솔직히 좀 녹초가 돼서 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쓰럽기는 한데 그런 게 너무 좀 자랑스럽고 되게 성실하고 그런. 조율 의뢰가 들어오면 어디든 달려가는 승호 씨. 안성까지 출장 왔습니다. 이번 고객은 독일에서 성악 전공을 하고 독립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승호 씨는 피아노가 가진 고유의 건반 감각과 음색을 잘 살리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전문 음악인에게 추천받아 승호 씨에게 의뢰했답니다. 이 배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지 좋은 소리거든요. 사람은 본인이 훈련을 하지만 그 피아노는 이제 조율하는 사람이 그런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1에서부터 10까지의 조율의 단계가 있다면 8에서 10에 해당하는 그런 고급 기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보다 위쪽이 조금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중간에 좀 지직거리는 느낌이 걸리는 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연주자가 원하는 음색을 찾아봅니다. 소리가 깊고 무거운 것을 좋아하는 연주자와 맑고 영롱한 일본 피아노 소리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조율에 들어가는데요. 소리를 조금 무겁게 만들려면 피아노 속 액션을 바늘로 찔러 소리를 정교하게 만져야 합니다. 조율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4-5시간.
요게 이제 하기 전 소리고요. 요게 지금 제가 몇 개만 해본 거거든요. 이게 표면에 닿는 소리가 굉장히 좀 강한 반면에 얘보다는 약간 좀 부드럽거든요. 조율이 끝나자 연주해보는 피아니스트. 조금 더 해봐드릴까요? 음색이 좀 날카롭고 가볍고 좀 약간 날리는 음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부드러워졌어요. 성악가를 위한 피아노 조율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대 제가 소개했던 피아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창대한 꿈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씩 이렇게 정말로 제가 정성을 다해서 고객을 만나는 것들이 저의 또 바람이고 앞으로는 이제 수출도 하는 게 저의 또 계획이고 꿈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피아노 소리를 만드는 일. 그는 스스로를 감성 조율사로 부르고 그 이름에 답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기술력과 천부적인 소리 감각으로 피아노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송승호 씨. 연주자에게 영혼이 있는 피아노. 매혹적인 소리를 선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다는 그의 앞길에 꽃길만 열리길 바랍니다. 네. 이 피아노 소리를 원하는 대로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피아노 소리를 듣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어떻게 정말 느꼈어요? 피아노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세계 수출 목표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피아노 조율가로서 그 이름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부 오늘의 문자 키워드 1월 평가 보고서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0605님, 5114님, 1078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이죠. 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밤 슈퍼문과 블루문, 블러드문을 모두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저녁 8시 48분부터 부분 월식이 시작되면서요. 밤 10시 29분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슈퍼문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달을 말하고요. 블루문은 보름달이 한 달에 2번 뜨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러드문은 이 개기월식을 하면서 달이 붉게 물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월의 마지막 밤, 바로 오늘 밤 이 세 가지 현상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또 오늘 저녁엔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구름 사이로 개기월식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슈퍼문 보시면서 소원 많이 빌어보세요.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와 함께합니다.